김동섭의 인사이트 MTNW 김동섭 전략가님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뉴욕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밀리는 건 아닙니다만 사실은 좀 방향성을 잡기 어려운 좀 교착 상태라고 볼까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포인트 좀 잡아주십시오.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강한 시장은 사실 우리나라가 됐죠.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도 더 빠르게 상승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미국 시장은 이번 주에 이벤트가 하나 있죠. 고용지표가 있습니다. 이제 사실 미국에서는 오늘 새벽에 끝난 그 미국 시장은 세 가지 이슈를 봤던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지난주에 주가를 살짝 끌어올렸던 재료,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상원의 초당적 그 의원들이 있어요. 그 의원들과 합의를 봤다, 백악관에서 합의를 봤다. 이래서 일단 주가를 한번 끌어올렸던 모습이 있었어요. 물론 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원했던 금액만큼은 아니지만 한 9,500억 불 정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의회에서 언제 통과할 거냐가 이제 이슈였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 전부터 재료에 반영이 됐던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봤던 게 고용이었어요. 그만 말씀드렸던 건. 이 고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아마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2달 전에 고용이 시장에서 예상했던 고용이 한 120만 명 정도 고용이 예상됐었는데 그때 한 28만 명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 기조가 생길 거다라는 어떤 분위기가 한순간에 바뀌었죠. 고용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금리 인상을 하겠냐. 이랬다가 하루 이틀 뒤에 나온 얘기가 어떤 얘기였냐면 정부에서 1,400불씩 1인당 지급하면서 쉬는 가정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3인 가족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4,200불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한 달 반 정도 쉰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마 지난달 고용보다는 돌아오는 고용이 굉장히 중요할 거다. 그 표현을 썼어요. 이제 그게 이제 이번에 발표가 이번 주에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는 어떤 몇 명이 나왔냐면 55만 명이 나왔어요. 시장 예상치보다 약간 적게 나왔죠. 그렇지만 증가세가 나왔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번 고용은 그 2달 전에 예상했던 한 100만 명 정도, 100에서 120만 명 정도가 이번 달에 나와야 정상이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참 재미난 게 있습니다. 시장 예상치가요 68만 명입니다. 그러면은 지난달보다 13만 명 정도 늘어난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달에 만약에 68만 명이 넘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테이퍼링이라든가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이 굉장히 가팔라질 수 있다 이거죠. 근데 나는 그 전문가 예상치가 왜 이렇게 낮을까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너무 자신감일까요? 어쨌든 고용이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거다. 이제 그걸 아마 시장은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델타 변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델타 변이가 유럽, 동남아시아. 그럼 시드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호주의 시드니 같은 경우는 봉쇄를 시작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보면 그 또다시 코로나가 시장의 방향성을 또 제시하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슈가 시장의 화두였고 이번 주 이벤트 중에서는 이 고용지표 굉장히 중요할 거다. 시장 예상치가 낮게 책정한 게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어쨌든 확인은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일단 미국장은요 다우가 나스닥보다 중요합니다. 다우로 보시면 이 1, 2, 3에 1, 2, 3가 걸려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돌파가 되지 못하면 지금 여기 추세선이죠. 이 추세선 연장선을 돌파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일봉상으로 주봉상으로 보면 지금 5주선 싸움을 계속 하고 있고요. 20주선에서 그 음봉에서 양봉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음봉이 됐는데 저 20주선에서 지지력 봤던 때가 항상 보면 캔들이 2개였어요. 여기도 2개가 있었죠. 여기도 2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치고 갈 거냐 아니면 다시 내려올 거냐.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20주선 밑으로 내려오는 음봉이 만약에 터진다 그러면 20주선 지지를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 다우는 고용지표를 보겠죠. 고용지표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번처럼 20주선을 이탈했다가 올라오면서 양봉이 나왔듯이 20주선 지지하고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위로 가는 모습이 나올 거냐 아니면 이번에 깨질 거냐. 이번에 내려오면 20주선은 절대 지키지 않습니다. 2번은 지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자리에 다우가 위치하기 시작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나스닥도 사실은 딱 재봤더니요. 이런 식이 나오더라고요. 요 저점에서 1, 2, 3. 그러니까
기교를 부리지 않고 이제 있는 대로만 한번 그어봤어요. 그랬더니 1, 2, 3가 나오고요. 여기 끄트머리에서 1, 2, 3 가니까 지금 여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자리는 다우나 나스닥이나 거의 같은 위치인 거예요. 조금 더 나스닥이 올랐을 뿐이지 추세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걸려있는 부분은 맞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뭐 삼봉 돌파하냐 이것만 봤지 전체 추세상으로 보면 그 안에 갇혀있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 있다 정도 해석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금리 인상이 이제 미국에서 2023년도에 진행을 한다고 하고 난 다음에 테이퍼링이 언제 될 거냐 얘기가 있었어요. 그 테이퍼링이 사실은 그 지난번 FOMC 회의 때 얘기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두 단계로 나눠서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 1,200억 불 정도 매달 그 국채하고 MBS를 채권을 매입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 개 나눠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 때문에 이제 한국은행이 어떻게 결정할 거냐. 저는 한국은행은 이제 테이퍼링 하는 숫자만큼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 한국은행에서는 지금 올해 2번 정도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1%까지는 완화적 기조를 유지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사실 그럴 수는 없죠. 물론 뭐 2%나 뭐 3%대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금리겠지만 제로금리의 근처에 갔다가 다시 돌려세우는데 어떻게 완화적이겠어요? 완화적인 분위기는 연출될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어쨌든 금리 인상에 대한 것을 거의 방점을 찍어놓은 상태예요. 이게 상당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언제냐? 10월 아니면 8월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일단 미국의 테이퍼링이 잭슨홀 미팅 이후에 할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10월 가능성을 보지만 만약에 8월을 한다 그러면 이제 국내 시장도 상승하는데 제한은 굉장히 많이 걸릴 수 있겠죠. 유동성이 회수가 된다.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가계부채를 걸고 넘어졌거든요. 가계부채가 1,765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국은행에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금리 인상이 되면 가구당 250만 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 비투를 하신 분 입장에서는 서서히 출구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 어느 시점에 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만약에 8월이라 그러면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시점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6, 7주? 10월이라면 10주 정도가 남아있는 거죠. 근데 과거사를 보면 금리 인상이라든가 테이퍼링 시점에서 랠리는 없었습니다. 일정 부분을 버텨주거나 약간 오르긴 했지만 랠리는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반대로 랠리를 할지 이건 뭐 확인해야 되겠지만 한국은행에서 시그널을 보냈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는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우리나라 지수가 3,300을 안착을 시도를 하다가 이틀 연속으로 약간 살살 밀리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 개인들이 곱볼스를 왕창 삽니다. 곱볼스를. 개인들이 작년에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었다고 거의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개인들만 샀죠. 그들이 이제 곱볼스 쪽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곱볼스를 산다는 것은 하방 쪽으로 보는 거잖아요. 변동성을 보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를 꼭 확인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삼성전자 모습을 좀 보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요 근래 목표가가 줄 하향이 나오고 있어요. 목표가가 하향되는 이유는 4분기 이후에 실적이 하향될 거다. 하향 조정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고요. 서버에 대한 관련된 반도체 이 부분이 좀 어려울 거다. 근데 사실 이걸 보면서 제가 딱 느꼈던 게 뭐냐면 4분기 이후면은 앞으로 6개월 남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주가 끌어올 때 슈퍼사이클 얘기하면서 끌어오는데 6개월 전부터 당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이 6개월 선반영이라는 것을 삼성전자 쪽에서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시점이 나온다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곱버스 베팅이 개인들에게서는 잘못된 거냐 아닌가에 대한 따져본다면 충분히 변동성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자, 국내장은 지난 3,266 일단 돌파가 됐어요. 근데 다시 내려온지를 봐야 되겠지만 월봉사고는 추세선 안짝에 지금 걸쳐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김동섭 전략가님 함께했고요.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피 조금 밀려있죠. 13포인트 하락세 3,288입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강세입니다. 어제 오늘 강세이고요. 기관들 매도가 코스피를 좀 누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강세 현상 이어갑니다.
시장공감10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